여러분, 비트코인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빗각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눌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반등 구간에서 이 롱 포지션 잘못 들어갔다가는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저항 구간을 올라타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그림, 진입해도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는 반등 나와주겠지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작은 반등 먹겠다고 상승에 베팅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하방으로 눌리는 움직임, 이러한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은 유동성 또한 떨어져 있고 반복되는 청산 구조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반등의 구조를 볼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방의 움직임의 메인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흐름부터 우리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때는 이 71.8K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줬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안 타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모를 느끼면서 풀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는 롱을 봐서는 안 되는 자리죠. 제가 스터디방에서도 이 상승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 들고 계시면 익절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러한 눌림의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반등 구간에서 이 거래량을 좀 보시면 신규 유동성이나 물량의 손바뀜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러한 강한 하락 추세를 바꿀 만큼 이 상승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좀 보시면 그동안 차트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이 급등과 급락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어 왔죠. 이러한 결과로 이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계속 소모되고 있었고 시장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시장은 작은 거래량만으로도 가격이 쉽게 오르고 내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74K부터 75K 구간, 이 과도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의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방의 움직임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동성 덩어리 자리를 그냥 가만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반등에서도 이거 가짜 반등이다, 이 상승분 다시 되돌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반등에서도 이 추세를 바꿀 만한 유동성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자, 이 시장의 실제 유동성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번 달 이전에 그간 4달 연속적으로 이 막대한 순유출의 자금 이탈이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이탈세는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이죠. 자, 그렇지만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 유동성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즉 정리하자면 반등은 나왔지만 시장에 실제 돈은 안 들어왔고 가벼워진 시장에서 이 청산 유동성으로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반등 구간에서 이 적극적으로 매수 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봤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린 숏 포지션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적인 환경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상승에 베팅할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뚜렷한 이 상승 재료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방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남아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이뤄야지 누군가는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손익비상 유리한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익의 기대값은 크게 가져가고 이 손절의 기대값은 짧게, 이러한 구조가 나오는 자리에서만 선별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까가 아니라 이 자리가 진짜 유리한 자리인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유리한 자리를 기다리는 매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강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실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장기 빗각 추세선 중단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한 차례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왔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손익비상 이 숏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목표가로는 이 장기 추세선 하단선인 68.5K 부분에서 강한 제지가 나와줄 수 있고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빗각선 하단선인 66K 부분까지 우리가 이러한 하락분을 크게 먹을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손절은 이런 자리를 돌파해주고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 구름대 상단선인 72K 부근을 의미 있는 저항 라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지금은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강한 상승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저점들, 이 유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구간들 서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다시 한번 눌리는 움직임, 이러한 상승분을 다시 되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우리는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이 126K 부분부터 이 60K 부분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코인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비트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도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분을 되돌리는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지금은 이러한 반등에 올라탈 때가 아니라 손익비상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CD를 지키면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고, 이 저점 구간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저점을 잡는 바닥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닥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